요거 36번부터 봅시다. 36분. 자료 가 진짜 봅시다. 요거 36번. 그 저번 시간에 대충 이미지 보고 설명을 했었죠. 정목 현상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요 36번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바로 보면은 imagine 뒤에 목적어로 제기대명사를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데 너 자신을 상상해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보고 있는 1번 문장이 명령문이란 말이야. 동사원형으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명령문이 생략하고 있는 주어는 you죠. 그래서 생략하고 있기는 하지만 요 주어 you와 목적어가 똑같은 상대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너 스스로, 너 자신이 파티에 있다라는 걸 상상을 해봐라. 그러면은 어둡다라는 거를 알 거고, 그래서 and 뒤에 a group of friends, 친구들 무리가 요청을 할 거라고 합니다. 요거 ask 오형식으로 썼어. 그래서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파티가 어두운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친구들이 나보고 그들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할 거다라는 거지. 어두운 공간에서. 3번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내가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를 손에 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 포인트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야. 그래서 미안, 자동사 아니다. 자동사다. 향하게 하면서 친구들을 촬영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2, 3번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어두운 파티장에서 누가 나보고 사진을 찍어달래. 그래서 내가 카메라 들고 그 사람들이 향해서 손을 든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그 과정을 2, 3번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 4번 문장에서 카메라가 요거는 어휘적으로 알아놓자. 자동으로. 그리고 동사가 turn on 요거 한 번에 쓰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 기능을 대충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자동 플래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플래시를 켰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요 as가 뒤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뒤에 썼듯이 때문에 because로 해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there is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동사에 대한 주어가 not enough light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해석을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하면은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떤 빛인지를 뒤에서 available부터 요렇게 수식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때 요 available도 문맥상 좀 알아둡시다. 정확한 노출을 만들어내는 걸 가능하게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해줄 건데, 요 수식하는 내용도 무슨 말인지를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노출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찍으려고 하는 대상이 잘 찍힐 수 있게끔 보이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대상이 잘 보이려고 하면은 당연히 빛이 충분히 이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빛이 없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듯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플래시를 켜서 주변에 빛이 생기게끔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게 4번 문장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5번으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의 결과가 뭔지를 설명을 할 거거든? 대절로 설명을 하는데 요거 대생략을 하고 뒤에 문장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주어를 보니까 half of your friends라고 나와 있는데 half가 절반이긴 하지만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2분의 1.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문장의 주어가 of 앞에 분수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수일치 기준이 되는 거지. Your friends가. 그래서 동사 원형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Your friends 기준으로 동사를 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진에 찍힌 너희 친구들 중 절반만 나타났다. 요거 자동사라 생각하면 돼요. 뭐 당연히 사진에 나타났을 거고.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은 with two bright red circles 라고 해서 밝은 색의 빨간 동그라미와 같이 사진 속에 친구들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 대신에 그들의 진짜 그냥 평범한 눈이라는 그 모습 대신에 그러니까 눈에 정목 현상이 찍힌 채로 사진이 출력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를 5번 문장이 설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봤을 때 6번 문장에서 이 this 주어가 가리키는 게 요러요러하게 사진이 찍혔습니다 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이것이 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common이라는 단어도 문맥상 물어보기 좋으니까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5번에서 말하는 이 흔한 현상이 무엇이라고 불리는지를 요 콜드가 이렇게 수식을 해줍니다. 뒤에서 요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cold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요렇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형용사처럼 생각을 해도 돼. 어쨌든 red eye effects라고 불리는 흔한 문제이다 라고 해석을 해줄 거거든요. 오형식 수동태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설명 더 안 해도 되겠어? 이거를 이제 1학년 마지막 시험쯤 되면은 문제 막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한데 또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표현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cold라고 쓰지 않고 calling이라는 현재 분사로 썼다고 가정해보자.
콜이라는 동사가 너희가 앞으로 수능 공부를 할 때는 3형식보다는 5형식 구조로 쓰인 거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거야. 얘도 지금 그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콜링 뒤에 목적어가 this problem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목적격 보호로 정목 현상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목적격 보호에 쓸 수 있는 품사가 형용사 또는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인 정목 현상이 목적격 보호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 this problem이라는 이 단어가 요 앞에 커먼이었구나. 요 앞에 수식밖에 빠진 거야. 얘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은 목적어가 없어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당연히 얘가 여기 수식 받기 위해 빠지면서 얘가 수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명사랑 같이 과거 분사의 형태로 앞에 있는 common problem을 수식을 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요 설명을 하는 게 내가 절대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이번 생에. 그러면은 콜드라는 단어 자체가 사전에 이렇게 의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여서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이해를 하면 더 좋긴 하겠지. 5형식 수동태는 앞으로도 많이 보긴 할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렇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정목 현상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게 될까라는 거를 7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요 이시 가리키는 게 정목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유발이 된다라고 목적어 없이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 문장이 수동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정목 현상이 왜 만들어지는가 because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도 light입니다. 근데 아까 사진 찍을 때 나왔던 flash 그거를 주어 뒤에 붙였어. 그래서 flash로부터 나오는 요 빛이 동사 penetrate 요런 동사도 좀 알아놓자. 요 어휘 보기 되게 좋으니까. 눈을 통과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뭘 통해서 통과를 하냐면은 through the pupils라고 해서 여기에는 퍼필은 학생 요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신체의 동공 눈동자 그 검정 그거 눈 중간에 그거 말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동공을 통해서 눈을 통과하는 거야 빛이. 그런 다음에 and then 뒤에서 두 번째 현상 gets. 근데 이 get가 혼자서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요 reflected랑 같이 수동형으로 쓰였다 생각하면 돼요. 수동태가 원래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를 쓰는 건데 앞으로 꼭 비동사뿐만 아니라 뭐 become이 될 수도 있고 get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러한 동사들이 과거 분사랑 쓰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수동태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get reflected가 뒤에 또 목적어 없이 to the camera부터 쭉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빛이 동공을 통과한 다음에 반사가 되겠지? 반사가 되겠죠? 어디로? 카메라로. 무엇으로부터? 여기로부터. 근데 이것도 문맥상 back of the eyes가 될 거야. 그러면은 눈의 뒷부분을 말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를 요렇게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눈의 뒷부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은 a large amount of blood 많은 피가 is present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던 건데 밑에 이미지로 다시 내려가 보자. 여기서부터 플래시가 터져서 요 퍼피를 지나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눈 뒷부분을 찍고 다시 카메라로 반사가 될 겁니다. 이 플래시가 인지한 이미지를
카메라로 보내야 사진으로 인지가 될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요때 뒤에 요 부딪히는 부분에 피가 있는 거야. 피가 고여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눈에도. 그렇기 때문에 빛이 요 빨간색이라는 색깔을 인지하면서 다시 카메라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사진에 찍힌 우리 눈의 모습이 정목 현상처럼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를 방금 7번 문장에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목 현상 이해되겠어? 그러면서 요거를 8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데 눈 뒷부분에 있는 요 피가 is the reason,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어떤 이유인지를 뒤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부사 y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눈이 look, 보이는데 이거 감각 동사라 생각하면 돼요. 감각 동사는 이 형식이지. 그래서 여기 red가 빨간 형용사로 쓰여가지고 주격 보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쨌든 눈이 사진에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정목 현상을 설명을 해줬고요. 9번으로 넘어가서 이 this effect가 가리키는 것도 정목 현상입니다. 요것이 is 동사 뒤에 요 문맥상 more 들어갈게요. 더 두드러질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더 심하게 정목 현상이 사진에 찍힐 때가 있대. 근데 그때가 언젠지를 when 뒤에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There is not 이라고 해서 여기 not 들어가는 거 좀 중요하게 알아두자. 이거 내용으로도 출제하기 좋거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주변 환경, environment에다가 much light, 충분한 빛이 없을 때, 빛이 있을 때 정목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을 때 정목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를 9번 문장이 한 번 더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은 빛이 있는 환경에서 찍으면 플래시를 켤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사진이 우리 눈 뒤쪽까지 빛을 이렇게 반사시킬 필요가 없는데 주변이 어두우면은 플래시를 켜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걸 설명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의 this가 가리키는 거는 아까 이거 9번 문장인데 왜 이랬지? 이거 앞문장 9번입니다. 9번처럼 더 두드러지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를 뒤에 because부터 설명을 해줄 거거든. 일단 빛이 반사가 되면서 동공이 요것도 어휘적으로 알아둡시다. delayed, 팽창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 없이 쓰였어요. 특히나 동공은 when it's dark, 어두운 곳에 있을 때 팽창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동공이 팽창한 상태와 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커마 뒤에 allowing을 써가지고 뒤에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 동공이 커지니까 가능해지는 거야.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더 많은 빛이 뒤에 투부정사는 allow의 목적격 보호입니다. get inside,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 그래서 얘가 오형식 더 많은 빛 목적어 get inside the eye 목적격 보호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더 많은 빛이 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and 뒤에서 얘가 앞에 있는 allowing이랑 요렇게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분사구문이 2번 쓰여진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거, 요런 거는 그냥 라이팅 해라고 하기도 되게 좋기 때문에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여기에 있는 생략된 주어는 전부 다 동공을 가리키기 때문에 정리할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커지니까 커진 동공이 더 많은 빛이 눈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눈 안에 빛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동공이 더 큰 정목 현상을 만들어낸다 라고 정리를 해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마지막에 요 어휘 larger 요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거는 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출제할 게 좀 많은 문제니까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목 현상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설명하는 거 이해됐지? 채민 이해됐지? 정목 현상 이해됐죠? 7번에 네. 맞아요. 7번은 where입니다. 완전한 문장 왔으니까 where 들어가요. 오. 정리됐으면 37번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렇게 두 개의 단어를 표현해 보면은 얘가 마치 원인인 것 같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피곤함을 말하는 것 같거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왜 피곤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수면 시간이 부족한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함을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원인과 결과가 내가 어제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수면의 질이 낮았던 거야. 그러니까 계속 코를 골면서 잤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이 시끄러웠다거나 뭔가 내가 피곤하게끔 하는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우리는 피곤하다라는 이 결과가 수면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거를 설명을 할 때 요것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라는 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으면은 요거를 빼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수면의 질이라고 하는 거를 봐봐. 100명을 데리고 실험을 할 거야. 50명한테는 4시간만 자라고 할 거고 남은 50명한테는 8시간 자라고 할 거야.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를 알고 싶거든? 그러면은 이 100명한테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수면의 질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머지를 다 똑같이 해줘야 원인과 결과가 딱 말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던 이 원인과 결과는 중간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요 주제에서 말하는 허위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허위 관계가 일어나는 게 얘 때문이잖아. 요거. 요게 제3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둘 사이에 허위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통제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요 37번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이해됐어? 그래.
1번 볼게요. 비록 두 개의 베리어블즈, 변수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cause relationship, 인과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거 not 붙은 거 꼭 알아놔야 돼. 인과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어휘적으로 이거 causal이라는 단어 좀 알아둘게요. causal이라는 단어. 얘가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오답을 내기가 너무 좋은 단어거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causal 대신에 casual. 이거 뭐야, 뭐 뽕뽕해. casual. 뭐야? 승우야? 어쨌든 causal과 casual은 이거 되게 문제로 출제하기 너무 좋거든요. 꼭 알아놔야 됩니다. 둘 사이에 상관관계 없을 수 있다. 둘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2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사실상 두 가지 변수들이 may seem, 요거랑 요게 이게 동사예요. 단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서로. 뭐 때문에 이렇게 보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due to라는 단어는 because of랑 똑같은 의미잖아. 때문에. 근데 얘가 전치사다라고 하는 거를 잠깐 까먹고 뒤에 문장이 나왔을 때 제가 because로 바꾸었을 때 쟤를 알아보지 못한 적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 due to가 요렇게 바뀌어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일까라고 했더니 다른 third variable, 세 번째 변수의 효과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서 처음 얘기했던 둘이서 원인과 결과를 만든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세 번째 요소가 들어옴으로써 둘 사이에 연관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거 오형식입니다. 아까 말했던 콜 동사의 오형식이거든.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1, 2번처럼 내가 오해했잖아. 두 개가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그거를 misleading relationships라고 표현을 해줬거든.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알아놔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관계를 spurious, 허위, 가짜 관계라고 설명을 할 건데 요거는 몰라 새로운 유형으로 나오지도 않을까 싶은 게 이게 지금 지문 밑에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은 마포가 요즘에 다른 학교 유형 막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뒤에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쟤는 좀 라이팅 시켰을 때 헷갈리기 좋기 때문에 쟤를 좀 위치랑 스펠링을 명확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 그러면은 어쨌든 다시 이 문장을 정리를 해보면 1, 2번처럼 나를 오해하게 하는 이런 관계가 어떤 모습이냐? 허위, 가짜 관계다 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지, 사회학자들이. 그러면은 이런 가짜 관계, 허위 관계는 언제 또 보여질까? 4번에서 사례를 들 겁니다. 주어의 클래식 이그젬플, 전형적인 예시가 is 뒤에 나와 있는 명백한 연관성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문맥상 apparent 이런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의 shoe size, 신발 사이즈와 reading ability, 읽기 능력 사이에 명확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번 문장에서 이거 가주어 진주어이기 때문에 대절 바로 해석을 할 겁니다.
신발 사이즈가 요거 문맥상 increase라고 할 거거든. 늘어나면서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는데 increase, decrease가 대표적으로 자타가 둘 다 되는 동사인데 이거는 나중에 학년 올라가서 독해 풀면서 얘기하는 게 더 나아. 이런 걸로 막 능수동 문제 안 냅니다. 어쨌든 신발 사이즈가 증가를 하면서 읽기 능력도 improves, 올라가더라 라는 게 4번에서 말하는 클래식 이그젬플이래. 그러니까 얘는 밑에도 설명하는 게 신발 사이즈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성장하면서 이제 머리도 커질 거잖아. 배우는 게 생기고 그러면은 뭔가 읽는 능력도 발달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지. 그거를 역에서 디스를 앞문장의 내용으로 받으면서 요 모습이 이 대절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대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의 발 사이즈 이게 오형식 동사 cause가 아니라 그냥 동사네. 미안합니다. 유발을 하는데 향상을 유발하지 않을까 리딩 스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여기에서 요거랑 요거 또 구분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밑에 배경 지식으로 넣어놨는데 독립 변수는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원인이라고 쉽게 생각해주면 되고 종속 변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서 봤을 때 이 원인이 요 결과에 대한 cause가 되지 않을까, 향상을 시키는데 원인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얘가 independent, 얘가 dependent 라고 하는 것도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막 내용일치에 바꿔서 나오면 못 알아볼 수가 있거든. 이거 이거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거. 근데 4, 5, 6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이 certainly not,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8번 문장의 주어도 first relationship으로 들어가야겠죠? 7번에서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잘못된 허위 관계가 유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얘가 수동태이기 때문에 목적 없이 쓰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변수에 의해서 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저 세 번째 변수가 뭘까? 뒤에서 한 번 더 써주고 있습니다. 나이라고 하는데 이 나이가 뭔지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related to shoe size, 신발 사이즈와 관련이 되는 무엇뿐만 아니라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늘어난 원인은 신발 사이즈가 아니라 나이 때문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장 속도에 따라서 1년 동안 신발 사이즈가 확 커지는 사람이 있고 거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신발 사이즈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 나이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읽기 능력을 보는 게 맞기 때문에 4, 5, 6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허위 관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9번으로 넘어가서 따라서 요거 접속사 웬디에 연구자들이 시도할 때 투부정사래. 여기에서 make, claim, 성이 자면 안 돼. 성이 자면 안 돼. 주장하려고 시도할 때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그 관계들. 그러면은 이 관계가 무엇에 관한 걸까를 about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원인과 결과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causal claims로 시도할 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두 가지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주장하려고 할 때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혹시 모르니까 써주세요. 요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지금 보고 있는 왼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의 내용을 얘가 아까도 말했지만 원인이고 얘가 아까도 말했지만 결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연구자들은 반드시 control for 통제를 하거나 or 뒤에 rule out 배제시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변수가 영향을 주지 않게끔 딱 이제 강제적으로 그 요소들을 없애버리거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rule out 시켜버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다른 요소들이 어떤 건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Maybe create 만들고 있는 무엇을 이거 앞에 나왔던 단어죠? Spurious relationship. 요거 좀 쓰는 연습 단어 좀 라이팅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제3의 변수를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원인과 결과를 밝혀야 된다. 라고 말하는 지문이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성희 시계 보지 마. 이거 38번까지 얼른 보고 조금 쉬는 시간 가질게요. 지금 해야 되는 두개 한 개. 아 그런가? 알겠어. 조금 쉬다. P 오프 요렇게 써보라고 하기 좋기 때문에 좀 표현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를 보니까 biological clock resetting 생물의 생체 시계를 다시 설정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도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서 만약에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사실상 이게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주어이다 라고 동시에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햇빛 말고도 다른 것들로부터 생체 시계를 재설정을 할까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비록 뒤에 나오는 이시 가리키는 거는 햇빛, 요 햇빛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도 스펠링 비슷하게 출제하기 좋거든요. 문맥상 principal 형용사 들어갑니다. 주요하면서 동시에 preferential 우선권을 주는 신호. 어떠할 때? 햇빛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햇빛이 주변에 있어. 그러면은
생체 시계라고 하는 거는 이쯤 되면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일어날 때가 됐는데, 잠잘 때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언제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내 신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걸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가지고 주말에 완전 암막 커튼을 친 상태에서 알람 없이 잤어. 늦잠 잘 가능성이 높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알람 맞추고 암막 커튼 안 치고 아침에 해 뜨면은 해가 그냥 올라오게 그냥 그 상태에서 내가 잔 거야. 그러면은 해가 빨리 떴을 때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내가 눈을 뜰 수도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해 뜨면 일어나야지 계산을 한 게 아니라 내 몸이 햇빛이 있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 반응해서 내 몸은 일어날 때가 됐군 해서 나를 깨우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햇빛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일어날 때인지 잠잘 때인지 밥 먹을 때인지 학교 갈 때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한데 근데 햇빛만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아까 전에 뭐 알람도 얘기했잖아. 알람을 내가 맞춰 놓으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하루 일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2번으로 설명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So long as라는 접속사가 들어왔는데 얘는 as long as랑 똑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주어 day가 가리키는 게 문장 뒷부분에 나오는 other external cues 다른 외부 요소들, 신호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것들이 확실히 반복을 하고 있는 한 그래서 reliably 요거 단어 뜻 명확히 알아놓죠. 확실히 그러니까 꼭 햇빛뿐만 아니라 주변에 알람이 있던지 아니면 엄마가 아침 7시만 되면 깨워준다. 약간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외부의 요소들이 있는 한 이어지는 문장에서 두뇌는 또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 사용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까 얘기했던 external cues 외부 신호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문맥상 내 신체 안에서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나한테 신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들에는 뭐가 있는지를 search as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음식, 운동, 아니면은 regularly timed 이게 한 번에 정기적인 간격으로 시간이 맞춰져 있는 사회적 인터랙션. 요 사회적 인터랙션이라는 게 그거지. 엄마가 날 깨운다. 뭐 버스가 이때쯤 온다. 약간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런 요소들로부터도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3번으로 넘어가서 이거 아까 half of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all of도 수일지 기준이 얘란 말이야. 얘 기준으로 수일치하기 때문에 문장의 동사를 have를 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모든 외부적인 요소들은 뭐 시간, 운동, 음식 이런 것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 그리고 동시에 뭘 하는지를 그치. 이거 표시를 안 해놨네. 요거 분사 구문으로 연결을 해주는데 요렇게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day가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의 주어. 그래서 외부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뭘 가능하게 하는지를 요거 it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로 allow,가 들어왔으니까 쓸 거거든. 그래서 치는 걸 가능하게 할 건데 정확한 24시간의 음표를 치는 걸 가능하게 할 거래. 이게 하나의 비유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표현에 대해서 뭐 의미 추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하면은 요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긴 한데 3번은 외부 요소들이 정확하게 햇빛이랑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네. 갔다 오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능한지를 4번에서 이유로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 주어 이시 가리키는 게 3번 문장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외부 요소들도 내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어 줄 수 있는 이유. 그거를 뒤에 동격의 접속사 대수로 설명한다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얘는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보니까 개개인들이긴 한데 어떤 개개인들이냐면은 blindness, 눈이 먼 그런 특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부위가 뭔가 원활하지 못하는, 그리고 특히나 blindness 하다라고 하는 거는 햇빛이 있다라는 거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덜 알아챌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대충 느낌은 오겠지. 뭔가 몸에 좀 여기 좀 따뜻하네? 빛이 있네? 이런 건 알겠지만 이제 우리들처럼 햇빛이 들고 나고 이런 거를 정확히도 모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do not entirely lose.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들의 24시간 주기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햇빛을 못 보는 사람도 외부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4시간의 생체 시계가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서 요거 내가 혹시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despite랑 in spite of는 전치사잖아.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죠. 목적어로. 근데 요 자리에는 투부정사가 오면 안 되지. 이걸 내가 왜 일부러 설명을 하냐면은 동명사의 부정도, 투부정사의 부정도 앞에 not을 붙이는 원리는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저 not이 흔하게 전치사 뒤에 오는 게 아니어서 헷갈릴까봐 일부러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not은 동명사 앞에 붙은 부정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받고 있지, 받고 있음에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동명사의 not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 신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이 실명된 눈 때문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다른 현상들이 act as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요거 다른 지문에도 나왔거든요. 역할을 하다. act가 as랑 붙으면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들의 신체가 다시 재설정되게끔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요런 표현은 빈칸으로도 내기 좋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체를 계속 이제 리세팅 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이 일주일 내내 맨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뭐하고 잠들고 이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면은 내가 어느 날 하루가 평소랑 다른 일정으로 확 꼬여버린 거야. 어떠한 이유가 됐든. 근데 다음 날에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규칙대로 일어나고 밥 먹고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지금 their resetting triggers라는 말이 설명을 하고 싶은 거는 외부의 요소들이 나의 신체 주기를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호를 받으면서 리세팅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할지를 6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가 시그널이고 요게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을 거거든. 두뇌가 사용하는 신호인데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아까 나왔던 거죠. for the purpose of. 이런 거는 문제 잘라가지고 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둡시다. 그래서 클럭 리세팅, 내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려는 목적으로 우리 두뇌가 사용하는 신호, 이것이 is termed, 뒤에 나와 있거든요. be termed. 이거는 수동태가 하나의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것도 O형식 수동태긴 한데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be termed가 분리다, 칭해지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무엇이라고? 요거라고. 그러면은 저 단어는 어디로부터 온 단어일까? 독일어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타임 기버, 시간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저, 동기화 장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불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설명한 무슨 말인지 알죠? 또 반복을 하거든요. 따라서 빛이라고 하는 게 the most reliable, 요런 자리는 어휘를 잘 알아놓자. 가장 신뢰할 수 있어. 그래서 가장 주된 요 지벌이라고 해나, 아무튼 뭐 저거다 라고 하더라도 요거 빈칸으로 출제하기 좋거든요. 앞에서 나왔던 거란 말이야. 반복해서 출제하기 좋으니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햇빛이 가장 주요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생체 시계를 맞추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러하다 하더라도 이어지는 문장에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다. 근데 이게 어떤 요소들인지를 뒤에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용될 수 있는 요소. 근데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전치사 하나, 그 다음에 or 중간에 쓰고 전치사 둘. 두 개의 전치사가 똑같은 목적어를 가질 거야. 햇빛이 없을 때에도 혹은 햇빛이 있을 때 그 햇빛에 플러스 해가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라고 해서 요 마지막에 daylight 요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주제로 다시 올라가 보면은
빛은 가장 주요한 우리 신체 그 시계를 재세팅, 리세팅 해주는 거고 그 이외의 요소들을 우리가 자이트게버라고 부른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체 시계를 조정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지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가지로 생체 시계를 조정한다라고 하는 거.